예, 안녕하세요. 46 체제론적 접근 방법입니다. 요 이론이 좀 어려워요. 사실 행정학 이론이 아니라 사회 체제론이고 큰 이론이거든요. 근데 행정학이 들어왔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을 하나의 체제로 놓고 보고 행정은 더 큰 체제 구성 요소야. 이 구성 요소들은 각각의 역할이 있어요. 생물체가 그렇잖아. 나한테는 많은 세포가 있고 이 세포들은 호흡이라든지 소화라든지 아니면 번식이라든지 순환에 관련돼 있을 거예요. 호흡에 제일 큰 게 폐겠죠. 폐 안에는 더 작은 게 있을 거고 그 작은 안에는 그 작은 거 안에는 더 작은 요소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요소들은 이미 자기의 주어진 역할이 주어져 있어요. 그치? 그래서 구조가 전체 구성 요소들의 배열이라면 기능은 뭐다? 이런 요소들이 실제 하는 역할들이에요. 이걸 가지고 어쨌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호흡을 해야 되고 소화해야 되고 순환하고 번식을 해야 되잖아요. 식물이든 동물이든 고등생물이든 하등생물이든 간에 요 아이디어를 그대로 사회현상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사회도 뭐 고등사회, 하등사회 여러 사회가 있겠지만 어쨌든 사회이기 때문에 적응을 해야 돼. 호흡하듯이. 목표 달성해야 돼. 통합을 해야 되고 형상을 유지해야 돼요. 생물학의 아이디어가 그대로 사회현상에 적용돼서 요걸 가지고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게 사회체제론이에요. 여러분이 국사 시간에 분류사로 배우는 게 사회체제론인 거야. 그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생물학은 생명체는 이런 요소가 이미 역할이 주어져 있는 게 맞아요. 폐는 폐세포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역할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폐다, 이거는 심장이다, 딱 갈라집니다.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요. 근데 사회는 뭐가 문제냐면 어디까지가 적응이고 어디까지가 통합이고 이게 목표 달성인지 갈라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냥 관념적으로 이건 경제다, 이건 사회다, 이건 문화다 가르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갈라지지가 않죠. 그래서 이 사회체제론은 안타깝게 사회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과학이론이었지만 검증을 할 수 없는 관념론에 불과해요. 어쨌든 세상을 보는 틀을 하나 만든 거예요. 파슨지란 분이요. 요 틀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요 아이디어가 그대로 행정학에 들어와 버린 뭐가 되냐면 미국의 제도론이 다른 나라에 안 맞는단 말이야. 왜 안 맞나 보면서 다른 나라들의 환경을 연구해요. 전부 다 환경이 다 다른 거예요. 이래갖고는 전부 개별 사례 이론밖에 안 나오는 거야. 이러니까 이 전체를 다 비교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개도국이든 다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하잖아. 이게 바로 비교행정론인데 이 비교행정론의 이 체제론의 아이디어가 그대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세상은 정목통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선진국은 적응을 누가 하는가? 경제가더라. 후진국은 누가 하는가? 그다음 개도국은 누가 하는가? 이러면서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어쨌든 체제로는 상당히 큰 이론이고 또 시험에 나올 때는 좀 어렵게 나옵니다. 용어가 좀 낯설어요. 자, 체제가 뭐라고? 전체야. 그렇지? 이 전체 안에는 구성 요소가 있는데 전부 다 자기 역할이 주어져 있고 이 주어진 역할을 수행해 가면서 이 체제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항상 체제적으로 봐라, 체계적으로 보라는 소리는 어떤 의미다? 큰 틀 속에서 보라는 소리입니다. 큰 틀 속에서 공부도 체계적으로 해야 돼. 어떤 의미일까요? 그 단원 하나하나 본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요 단원이 이 행정학이란 큰 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사용한 이 시간이 합격이라는 이 큰 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계산해 보면서 그 활용하라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미시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큰 틀 속에서 이 작은 의미를 항상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항상 거시적이야. 뭐 비시 분석이라든지 계획 예산이라든지 항상 거시적이고 큰 틀 속에서 요 조그만 요소를 비교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지? 이런 체제는 다시 하위 체제로 분화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어요. 고등생물일수록 세밀하게 분화돼 있고 이런 하위 요소들은 다시 자기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전체적으로 통합돼 있어요. 그래서 밑에 있죠. 전체 체제는 하위 체제로 분화돼 있다. 하위 체제들은 자기의 역할이 존재하고 이 역할들이 통합되면서 이 전체 체제를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또 이 하위 체제들 안에는 더 작은 하위 체제, 더 작은 하위 체제, 폐 안에는 조그만 꽈리가 있을 거고 꽈리 안에는 더 작은 세포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체제는 수직적으로 서열화돼 있고 그리고 이 호흡, 소화,
순환, 번식이란 이런 기능들은 수평적으로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지 이 전체 체제가 생존할 거니까요. 그리고 이 생물학 이 체제는 더 큰 사회 체제의 일 요소예요. 그리고 이 더 큰 환경이 변한다면은 이 체제도 환경 변화에 맞게 적응해 가면서 변할 겁니다. 내가 먼저 바뀌는 게 아니라 환경이 바뀌니까 내가 바뀌면서 적응하다 보니까 수동적 적응이에요. 체제의 고유한 요소는 유지해야 돼. 개구리든, 그다음에 아메바든, 전부 다 자기 고유한 요소는 있지만, 환경이 변하면서 적응하겠죠? 그치? 어쨌든, 변하면서 적응하니까 동태적 균형이라고 그래. 왜? 요 호흡이다, 순환이다, 번식이다, 요게 깨져버리면 얘는 죽어요. 요 균형은 맞추되, 환경이 자꾸 변하니까, 나도 여기에 맞춰서 변하면서 요 균형을 유지한다고 해서 동태적 균형이라고 그래요. 다만 먼저 바뀌는 게 아니라 환경이 바뀌면은 내가 적응하면서 바뀌다 보니까 수동적 적응이라고 그러고요. 자, 내가 뭐 두 문자 따놨는데 제가 조선을 많이 설명드려요. 조선은 14세기부터 20세기까지 존재해요. 상당히 오래 존재했던 나라죠. 조선도 하나의 체제였어요. 그럼 이 조선도 정목통용이라는 이런 기능이 있었을 거야. 근데 환경이 15세기로 바뀌었잖아. 16세기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얘도 이 적응 기능을 바꿔가면서 적응하지 않을까요? 목표 달성도 마찬가지야. 그러나 조선이라는 고유한 속성은 유지해야 돼. 속성은 유지해야 돼. 14세기의 적응 방식하고 20세기 적응 방식은 분명히 달랐을 거예요. 이거를 종단 분석이라고 그러고 수동적 적응이고 왜 먼저 환경이 변하니까 따라 바뀌는 거고 어쨌든 환경이 바뀌니까 나도 변해야 돼요. 그러나 조선이란 고유한 속성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동태적 균형이다 또는 동태적 항상성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10년 전의 여러분과 오늘의 여러분은 분명히 내부적으로 많이 바뀌었지만 전체적으로 비슷할 겁니다. 됐지? 이게 여러분이 10년 동안 진화해온 과정이에요. 그러다가 더 이상 균형이 안 됐을 때 이 생명체는 소멸되겠죠. 생물학의 이론이 그대로 들어온 거야, 지금. 자, 어쨌든 순환 과정에 모든 생명체는 투입이 있어야 되고 내부적으로 전환해야 되고 산출하고 환류받습니다. 근데 체제론의 가장 큰 문제는 투입과 산출은 잘 보이는데 전환이 잘 안 보여요. 전환이 이 전환을 블랙박스 취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항상 이 체제는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게 목적이에요. 나도 지금 내 상태,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게 목적이라니까. 나는 원래 건강했어. 이게 유지하는 게 목적이고 여기서 깨졌을 때 원상 복귀해야 되겠죠. 더 나아지는 게 아니야. 이걸 부정적 환류라고 그래요. 항상 정상 상태, 조선이란 정상 상태가 있었고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 정상 상태가 깨졌을 때는 적응해 가면서 다시 원상 복귀하려고 하는 게 부정환류예요. 그럼 깔고 있는 과정은 지금 상태가 좋다는 가정이 깔려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체제로는 보수적이란 비판을 받아요. 반면에 혼돈 이론 같은 것은 이걸 깨버리는 거야. 깨버린 다음에 새로운 그 구성 요소를 만드는 거야. 이걸 긍정 완류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정 완류가 원상 복귀하는 거라면 긍정 완류는 이 기존 거를 깨버리고 새로운 거, 더 능력 있는 걸로 막 바꿔가는 겁니다. 그렇지? 여러분도 어때요? 지금 상태 유지하는 게 좋을까? 만약에 환생 같은 게 있다 빨리 깨버리고 더 건강하고 더 멋있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좋을까요? 됐지? 어쨌든 부정환류고요. 그다음에 모든 에너지는 나가요. 나는 지금 열을 내고 있잖아, 지금. 나간단 말이야. 나간 에너지는 다시 원상 복귀가 안 돼요. 그럼 나간 거 이상으로 새로운 에너지를 내가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이걸 부정적 엔트로피라고 그래. 그래서 엔트로피라는 단어가 어려운데 저도 잘 몰라, 이거. 연력학 제2법칙이래요. 모든 에너지는 발산하고 원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상태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멸된 에너지만큼 나간 에너지만큼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살아봤자 100년 살 거 아니야. 지금 애들이 태어나고 있잖아. 이 상태로 계속 지속되다 보면 대한민국 소멸될 거예요. 이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만큼의 새로운 인구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요? 태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게 부정 엔트로피야. 그치? 이것도 어때요? 이 상태가 바람직하다는 가정을 깔고 있는 거예요. 동태양 상승 설명드렸죠? 환경이 변합니다. 시대가 변했죠? 변하지만은 변하니까 나도 변해야 돼. 그러나 나의 고유한 속성은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동태적이지만 항상적이다. 동태적이지만 균형을 맞추려고 그런다.
그다음에 만약 이 균형 깨졌을 때는 원상 복귀하려는 힘이 작용한다. 부정환류. 또 요 정목 통영을 유지한 방법,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는 균형을 유지한 방법은 14세기 때와 15세기, 16세기 다 달랐을 거예요. 그지?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상이한 방식으로도 요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걸 등종국성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유일 최선의 방법은 없어요. 상황이 달라지면은 이 적응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호흡, 소화, 순환, 번식이 다 필요하듯이 사회도 마찬가지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필요합니다. 필수 다양성이야. 이러면서 시대가 변해가면서 나도 거기에 맞게 변하겠죠. 그러면서 난 점점 진화해 갈 겁니다. 14세기 조선보다는 15세기가 나을 거고 15세기보다 16세기가 나을 거야. 그러다가 만약에 더 이상 변화 못하고 하나 기능이 망가졌을 때는 소멸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설명하는 게 여러분 국사 설명이잖아. 고려라는 나라가 생겼다가 번창하다가 문란이 일어나서 소멸되고 조선도 태어나서 번창하다가 무슨 뭐 군역의 문란, 뭐 황곡의 문란 하다가 소멸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게 국사책인데 그거에 바로 체제론의 아이디어라는 겁니다. 그럼 사회가 생존하기 위해서 기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걸 파슨즈 아저씨가 적응, 목표 달성, 통합, 형상 유지, 영어로 AGIL, 한글로 정목 통용이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적응 기능은 경제제도가, 목표 달성은 정치제도가, 통합은 경찰과 사법이 어때? 기능이 제도적으로 분화됐어, 안 됐어? 분화돼 있지. 이게 바로 선진사회예요. 근데 후진사회는 어때요? 적응도 왕이, 목표 달성도 왕이 다 한단 말이야. 융합사회야, 이게. 후진국인 거야. 단세포죠. 그치? 우리나라는 어때요? 껍데기는 선진 제도가 다 있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있는데 60년, 70년대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이 다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도가 발달한 선진국인데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대통령이 모든 걸 주도한단 말이야. 그래, 프리즘 사회인 거야. 이렇게 볼 때와 이렇게 볼 때 껍데기는 선진, 실질은 후진이잖아. 지금 이걸 개도국이라고 그래요. 됐지? 근데 이거는 파슨지 얘기는 아니고 파슨지는 언니 선진국만 세상은 정목 통역이 있는데 적응은 경제가 정치가 이런 기능이 한다는 겁니다. 됐지? 요게 파슨지 네 가지 기능인데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체제론의 접근 방법이야. 어쨌든 이 친구는 과학이론이에요. 과학이론이야. 사회를 설명하기 위한 분석 틀로서 갖고 왔던 이론인데 안타깝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균형이 잡혀 있는 사회만 설명이 돼요. 왜? 요 균형이 깨져버리면 이 체제는 소멸돼야 되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균형이 잡혀 있는 이론은 나라들은 주로 어디야? 선진국이야. 그래서 어떤 사회든 어떤 동물이든 설명하기 위해 어떤 사회든 설명하기 위해 들어온 이론이지만 막상 설명해 보니까 균형 잡혀 있는 선진국밖에 설명이 안 됐던 거예요. 이미 개도국이나 후진국은 이런 적응 기능, 목표 달성 기능이 다 깨져 있기 때문에 설명이 잘 안 됐던 거예요. 그지? 그 다음에 항상 어떤 기능은 더 큰 기능의 일부기 때문에 그것이 틀 속에서 봐야 되겠죠. 총체주의야. 그리고 이런 요소들은 이미 자기 역할이 주어져 있죠. 목적론적 관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더 큰 체제는 중간 체제로, 하위 체제로, 더 작은 체제로 분화돼 있죠. 서열화돼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체제가 적응하는 걸 설명하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공간 중시가 아니라 시간 중시 관점이라고 그래. 반면에 비교행정론은 1960년대 또는 50년대 시간 딱 고정시킨 다음에 나라 비교하니까 이거는 횡단 분석이고 그다음에 뭐라고 그래? 공간 중심 관점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여러분이 고구려 연구할 때 뭐 5세기, 6세기, 7세기 쭉 나열하고 연구한다면 이거는 뭐다? 시대사잖아, 지금. 이게 시간 중시 관점이고 반면에 5세기 놔둔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 비교하는 건 비교 행정이죠. 이거는 공간 중시 관점인데 얘는 보다시피 조선이란 나라 놔둔 다음에 14세기부터 20세기까지 쭉 지나가면서 어떻게 적응했는가 설명한 이론이다 보니까 시간 중시 관점이다, 종단 분석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안타깝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물은요. 이게 호흡이다, 순환이다 딱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요. 설명이 돼요. 근데 우리는 설명이 안 돼, 이게. 우리 대통령이 하는 건 경제야, 적응이야, 정치야, 뭐야 도대체. 그지? 대통령이
교육 정치를 한단 말이에요. 이 정치 활동입니까? 교육 문화 활동입니까?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요. 성리학은 조선의 정치로 집어넣어야 돼, 문화로 집어넣어야 돼. 설명이 안 되잖아. 다만 이게 정치다, 이게 경제다, 다른 것뿐이지. 사실 실질적으로 어디까지가 정치고 어디가 경제인지 딱 분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경험론이 아니라 안타깝게 관념론에 불과해요. 관념론에. 이러니까 과학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는 겁니다. 그치? 어쨌든 우리가 배울 게 많죠. 개방 취지의 특징은 순부동 등필제로 내가 두 문제 따놨고요. 그다음에 정목통영, 체제론의 접근 방법은 거시적이다. 이미 구성 요소들 역할이 주어져 있고 서열이 있더라. 목적론 관점, 개서 관점,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변해가는 걸 설명하는 시간 중시 관점이다. 종단 분석이다. 단 안타까운 건 경험적으로 검증이 안 된다. 사람이 생각할 때마다 이건 정치로 보고 이건 경제로 보고 이건 문화로 보는 거지 처음부터 이건 정치다 경제다 문화다 딱 경험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경험론이 아니라 관념론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어쨌든 세상을 설명하기 위한 분석 틀로 들어왔고요. 이 틀은 사회학이었지만 이걸 가지고 행정학, 그치? 비교행정론, 후진국도 선진국도 다 비교할 수 있는 비교행정론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 행정보다는 요 안에 있는 구성 요소보다는 이 전체 틀 속에서 이 구성 요소의 의미가 더 중요하잖아. 이러니까 이런 구성 요소들의 하나하나 의지보다는 이 전체 큰 틀 속에서의 구성 요소 역할이 중요하다 보니까 결정론 시각이라고 그래요. 특히 행정도 마찬가지야. 행정도 대한민국 사회체제 하나 요소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행정이 능동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전체 요소 속에 일부 기능밖에 못 하겠죠. 또 역할이 이미 주어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환경 결정론이고요. 또 큰 거시론이다 보니까 요 행정 안에 있는 대통령이라든지 엘리트 공무원들의 이런 능동 가치관의 중요성을 간과했다. 또 균형 이론이야. 항상 AGI이 균형이 맞아야 돼. 그치? 요게 맞아야지만 그 생명체가 생존하는 거니까 항상 요 상태를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수적이야. 또 요 균형이 잡혀 있는 나라는 개도국은 아니야. 이미 깨졌어, 균형이. 그지? 개도국에 대한 설명은 잘 안 될 거고 이미 AGI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균형 잡혀 있는 선진국밖에 설명이 잘 안 됐던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체제론이 되게 어려운 이론이고 시험에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이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막히는 파트가 이쪽입니다. 그래도 제일 먼저 공부할 건 과학이론이고 일반 법칙을 추구했지만 사회 설명한 분석 틀이었으니까 막상 설명해 보니까 균형 잡혀 있는 선진국밖에 안 되더라. 됐지? 그 다음에 얘는 거시론이에요. 항상 전체 틀 속에서 이 요소들의 역할을 보는 거지 요소 역할 하나하나가 모여갖고 전체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거시론이고 그다음에 당연히 체제론은 개방체제예요. 체제론 설명할 때 어떤 분은 체제에는 개방체제와 폐쇄체제가 있다 설명하는데 그건 맞는데 체제론 자체는 개방체제를 전제로 한 이론이야. 애초에 폐쇄체제는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지? 체제에는 폐쇄 체제가 있다는 거지. 이 체제 이론 자체는 애초에 개방 체제를 설명한 이론입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상한 용어들이 많이 나왔는데 용어를 물어보니까 7급 하시는 분들은 용어를 꼼꼼하게 정리하십시오. 이런 용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다음에 파슨지의 기능들, 체제론의 접근, 특히 관념론이라는 것, 이런 거 좀 봐두십시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체제론이고 여러분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문제 풀 때도 보겠지만은 문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나왔을 때 좀 어려울 겁니다, 이거. 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